아이언맨, 일론 머스크 공통점이 바람둥이 이미지, 둘 다 공대 오빠인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대 오빠 이미지랑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거 맞아요. 드라마 스타트업에 나오는 남주역은 남중남고 테크를 타고 심지어 공대까지 들어갔어요.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 그대로 동특 있죠. 남방 이렇게 입고 맨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RGB 이러면서 되게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맥락에 맞지 않게 이런 공대 남자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아이언맨과 남주역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모쏠남, 공대남 이미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저랑 좀 친하게 지내던 공대생, 그것도 완전히 컴공과 전형적인 딱 그 공대생의 표준을 보여주는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순해. 근데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 바로 제 옆자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오는데 아니 옆에 있는데 왜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말로 해 그랬더니 편하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대생들은 언제나 효율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편하면 그냥 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 뇌구조가 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 남주역한테도 보이죠. 엄마 빼고 처음 여자한테 받은 문자, 수지한테 받은 문자 가지고 계속 엉뚱한 답변만 하죠. 그 엉뚱한 답변이 마치 뭐랑 비슷하게 드라마에서 나오냐면 영실이라고 자동 응답해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스피커는 말 그대로 뭔가 사람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뭔가 위로를 한다거나 이런 감정적인 교류는 계속해서 어긋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남주역이 딱 그래요. 남주역이 처음에는 수지가 하는 말들에 겉도는 이야기들만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옆에 김선호한테 조언을 구하죠. 그런데 점점 수지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지가 이런 걸 의도를 했구나. 문자 밑에 숨어있는 의도를 서서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7화에서는 키스로 엔딩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을지 비밀은 바로 머신러닝에 있어요. AI를 알면 모쏠 탈출 가능. 힙 스타트업. 인공지능에서 딥러닝 들어봤죠? 알파고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인데요. 딥러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나오는 건데 컴퓨터도 인간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던져보게 됩니다. 데이터가 점점점 쌓이게 돼서 그리고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아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컴퓨터에게 그러한 공부, 과외를 시키는 거를 배우다, 러닝을 써서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스스로 너 자율학습해 라고 시키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그냥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추천해 주느냐? 컴퓨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유튜브 추천 동영상이 떴을 때 그게 하필 내가 되게 궁금해했던 거를 또 얘가 추천을 해줘. 왜?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 번 딥러닝을 돌려서 나에게 추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취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결과 처음에 잘 알지 못하다가 수지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던 바로 그 지점, 남주역은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을 하게 되고요. 수지가 무려 남주역의 두 뺨을 손으로 붙잡고 먼저 키스를 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머신러닝 열심히 공부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뒤에 또 나오니까 그건 뒤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수지하고 키스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건축학개론도 가만 생각해보면 수지가 공대남이랑 썸을 타요. 이재훈 건축과였잖아. 이재훈하고 남주역 사실 생각해보면 둘 다 되게 멀끔하게 잘생기고 저는 이재훈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왜 남주역은 키스에 성공했고 이재훈은 키스하지 못했을까? 근데 물론 건축학개론에서도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허름한 버스 정류장에서 몰래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낮겠죠. 그래서 왜 남주역은 되고 이재훈은 안 됐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머신러닝처럼 여자가 원하는 그 핵심적인 말들을 잘 기억하는 그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재훈은 한 번도 수지가 보내는 시그널을 제대로 읽어낸 적이 없어요.
바로 그 포인트들을 공대남들, 모쏠남들은 도저히 짚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이재호는 키스에 성공하지 못했고 남주혁은 키스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 기억해주고 그리고 남주혁처럼 감정의 핵심을 공감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영화 혹은 드라마 몇 번 돌려보면서 외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워야 될 정도로 이게 어려울까? 근데 사실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요, 저희 뇌의 전 대상 피질 안테리어 싱귤레이터 코어텍스라고 하는 ACC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특히나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죠. 외우고 암기하고 보고 또 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뇌는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그 해당 부분이 발전을 해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뇌는 맞물릴 준비를 하고 신경세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자주 사용되면, 예를 들어 100번 이 통로를 사용하면요, 이 세포들끼리 서로 지름길을 만들어. 왜냐하면 뇌세포들은 너무너무 게을러서 내가 한 번 썼으면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데 10번 정도 쓰면 그럼 다음에 또 쓰겠지 라고 해서 뇌세포들 사이에 지름길을 만들어 놓고 A, 그래 너 B로 그냥 지나가 버려 라고 지름길, 통로, 하이패스를 바로 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루한 이 과정 거치면 반드시 좋은 날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드라마 또 푹 빠져서 보는 분들은 저기에서 근데 남주혁이 그러면 개발한 게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할 수 있죠.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 중에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지 인식인데 사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보여줘도 우리는 컵이라고 알거든요. 컵 모양이 전형적인 게 아니라 뚜껑만 봐도 우리는 얘 컵이야 라고 알아요.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해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쉬운데 컴퓨터들이 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데 남주혁은 그 어려운 거를 해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설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미지 인식이 정말 까다롭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 보면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캡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물결 무늬에 로봇인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그 글자 안에 포함된 것들 이미지 뜨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기계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고, 배경이랑 실제로 내가 주목해야 대상을 서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물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빠르게 뇌에서 신경 처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나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데 30분에 1초 정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은 얼굴 인식하는데 특화가 됐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얼굴 인식이 특화된 부분, 우리 뇌의 FFA Fusiform Face Area라고 해서 얼굴 인식만 전담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로 따지면은 얼굴 인식만 해라라고 하는 CPU를 따로 단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얼마 전에도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스코틀랜드 축구장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카메라는요, 공만 따라다니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가 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심판 머리만 계속 쫓아다닌 겁니다. 이렇게 배경과 글자를 구별하거나 혹은 공과 공이 아닌 것 구별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멀기는 멉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기는 해요. CCTV에서 자동차 번호판이라던가 특성들을 다 기억을 해서 쭉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장치도 사실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우리 우편물 분리를 해줄 때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 정도는 현재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대로 공대 모쏠남들은 AI에게 지고 마는 걸까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공대식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데이터셋을 모아라. 즉, 여자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기나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물론 주변에 여자 사람이 없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드라마 많이 보고요, 머릿속에 시뮬레이팅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AI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머신러닝만 하지 말고 러닝머신도 좀 많이 뛰어서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 이 티에서 벗어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러닝머신 열심히 뛰어서 이제 몸이 됐어. 그 다음 단계는 말 안 해도 알죠? 모른다고? 그럴 리가. 그래서 남방 RGB 계속 살 거야? 안 되지. 무신사같이 조금 더 핫할 수 있는 브랜드 파는 데 가서 사보고 입어보는 거야. 반드시 머릿속에 우겨 넣으시고 우리 모두 헬스장에서 봅시다.